유일하게 삼성이 가을 야구 간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이동현 해설위원이었어요. 젊은 층들이 바뀌고 있는 팀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한화하고 삼성이었어요. 삼성은 5강으로 났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저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김영웅 선수. 김영우. 네. 우연치 않게 2군 경기를 봤어요. 너무 좋은 선수가 왔더라고요. 그 선수 칭찬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아직 야구 보던 분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작년에 뭐 보란 듯이 뭐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선교 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이틀간 별거 없으셨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는 월요일 날 올해 목표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대본에도 없는 내용을. 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네, 작년에는 네. 체중을 5kg 빼는 게 목표였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뱃살을 빼고 싶어갖고 네. 피트니스 센터를 1년치를 끊어갖고 선교제를 하시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1kg도 안 빠져갖고 1kg도 안 빠졌어요? 네, 안 늘었나요? 늘지는 않았어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네, 네. 네, 저 원래 늘지는 않아요. 네. 네, 주지도 않고. 그럼 올해도 그 목표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하고 싶은데 작년에 실패해갖고 네.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근데 약간 그 방송계에서는 카메라 맛을 자꾸 받다 보면 네. 살도 빠진다고. 네, 네. 네, 네, 그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비교되잖아요. 왜 자꾸 나랑 비교를 하냐고. 내가 단장님이랑 야구 지식으로 비교를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얼굴이 하얘갖고. 이거 뭘 바르시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비비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예. 새해 선물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하잘 것 없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샘플의 제작본부장 류성규 단장님이 직접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미 알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동현 야구 해설위원이 샘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출연은 종종 하시나요? 아니요. 유튜브 촬영은 몇 번 나갔죠. 네. 이렇게 라이브는 생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중계는 늘 라이브로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원래 하던 거잖아요. 네. 야구를 보고 또 선수들 하는 플레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스토브리그 때 사실 해설위원들 좀 머리를 휴식기인데 사실 머리를 쓰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낯설고 새롭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구독자분들 이제 라이브로도 보시고 또 네네. 저희가 이제 편집해서 보면은 나중에도 보실 텐데 새해 인사와 함께 한번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티비 해설위원 이동윤입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또 새로운 또 야구 소식을 통해서 한 시즌 치러 나가야 하는 만큼 또 철저히 준비하고 또 오늘 이 시간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또 재밌게 듣고 또 어느 정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하고? 뭐가 어떤 게? 저하고 방송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 어떤 면에서? 멘트나 치는 게. 그래도 방송을 해설을 오래 하시니까 6년 했나요? 7년 했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5년 있어요. 5년. 5년 차. 네. 올해가 6년 차? 6년 차예요. 네. 2020년부터 바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은퇴하고 바로. 그러면은 뭐 5년이면은 베테랑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신인의 마음으로. 이제 1년 되셨거든요. 방송한 지. 선배님이라 그러세요. 선배님이죠. 네, 방송 선배님.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5년 차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꽤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 겨울을 해설위원으로 보내는 것과 선수로 보내는 것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선수 때는 사실 방학이 좀 길지 않잖아요. 예. 시즌이 끝나고 나면 방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학이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가는 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후부터는 뭐 개인적으로 몸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해설위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머리를 써야 되고 또 계속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노트북을 보는 시간도 많고 또 펜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머리에 휴식기를 주는 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 선수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직구께도 이제 내년 5강 예측을 우리 이동현 해설에게도 여쭤볼 생각이거든요. 네. 제일 기뻐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요? 네. 남의 불행이 저의 행복. 근데 저희가 그 생방 들어오기 전에 얘기 나눴는데 유일하게 삼성이
가을 야구 간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이동현 해설위원이라면서요. 네, 뭐 작년 시즌 뭐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뭐 5강 예측을 할 때 사실 뭐 1, 2, 3, 4, 5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팀이 강할까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저는 삼성을 올려놨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몇몇 분들은 아직 이제 삼성 팬분들께서는 그것 때문에 좀 저를 좀 많이 좋아하고 계시고. 네. 저는 야구 관계자 중에서 삼성을 5강으로 놨다는 거 저 처음 들었어요. 저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해설을 하면서 뭐 유격수 이재현 선수 있었잖아요. 이게 젊은 좀 이 층들이 바뀌고 있는 팀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주축이 되는 팀이 사실 한화하고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이 5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와 삼성이 경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도 결국은 뭐 이재현 선수도 있었고 김현준 선수도 있었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김영웅 선수였거든요. 김영웅. 네, 제가 김영웅 선수가 1군에 콜업이 됐는데 우연치 않게 2군 경기를 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선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 칭찬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아직 야구 보는 눈이 떨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 뭐 보란 듯이 뭐. 그러면 작년에는 5강을 어디를 꼽았어요? LG, 기아, KT, 삼성, 사실 한화를 넣었어요. 하나 빼고 다 맞았네.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어찌됐건 뭐 좋은 결과가 났고, 네. 뭐 그래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뿌듯한. 네. 삼성을 5강에 넣는 게 되게 획기적인데. 획기적이다.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삼성의 이제 뭐 단장이 이종렬 단장도 LG 출신, 네. 이병규 그때 당시 이제 코치도 네. LG 출신이고 또 이병규 그 코치 팬이었기 때문에 네. 팬심을 넣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뭐 냉정하게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지 이제. 이제 요거 이제 썸네일이거든요. 네. 자기 큰일 무덤. 났네요. 네. 기대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수요일에 스토브리그 이야기 스토브리그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은 늘 그 스토브리그를 중심으로 라이브를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딱 요맘때가 가장 조용한 때기도 해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 뭐 선수들이 캠프 가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구성도 어느 정도 뭐 단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선수 구성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건 이제 프런트의 몫이거든요. 선수들은 캠프에 가서 이제 몸을 잘 착실하게 만들어서 올 시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이제 네. 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용히 잘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시기를 마저 좀 더 지나버리면 정말 이제 FA 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캠프 기준이죠. 보통. 그렇죠. 예. 올해는 일주일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과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선수 시절에 이동현 해설위원님도 그 FA 때문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내부에 예. 딱히 화제는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착한 FA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좀 있긴 했었죠. 네. 오버페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오버페이다 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의 선수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버페이가 맞죠. 왜냐면 그만큼 제가 뭐 네. 기대 이상의 성적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 이 선수로서의 그때 당시 이동현은 뭐 충분히 그 가치를 한 번 정도는 인정받기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으로 안 나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간에는 오란 데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접촉하는 데가 있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계약 조건이 나왔었는데 사실 LG 팬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죠. 이렇게까지 큰 금액으로 뭐 잡아주셨는데. 그랬는데 예. 제가 퍼포먼스를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뭐 지나온 일이니 그래서 좀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그때 이제 먼저 접촉이 왔었던 팀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조건이 구체적이진 않았겠지만 당시 이제 원소속 팀이던 LG보다는 나았나요? 뭐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계약 그 기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구를 오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꿈치 수술을 하고 5년이라는 재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뭔가 보상을 받으면서 더 야구를 오래 하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 정도의 몸을 만들 수도 있어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외부의 팀에게는 좀
좀 당기는 조건이었었죠. 근데 이제 4년 조건이었나 보네요. 예, 예. 근데 LG는 반대로 1년 뭐 제시가 처음에 왔었었고 1년? 처음에? 처음에 1년 제시가 왔었고 오. 그러다가 이제 뭐 이틀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만나서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1년이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양상문 감독님이셨으니까 이제 감독님한테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막 전달을 드렸는데 뭐 한 3일 정도 거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제 3년에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네. 해서 4년을 끝까지 마지막 계약서 사인하기 전까지 4년 계약을 계속 고집했어요. 금액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아, 4년 금액이 똑같다고 해도? 네, 4년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오해를 한 게 F에 3년을 하면 은퇴를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년을 굳이 왜 안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머리 아팠던 저로서는 선수로서는 머리 아팠던 FA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이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다 마지막 날 하거든요. 아. 네. 계약을.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여기 대본에 보니까는 뭐 사상 최고 대우 LG 뭐 내부에서 FA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내부 그 계약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악수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1도 없었어요. 아니 지금은 뭐 그냥 당연하다는 지금은 식이었네. 방출 선수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방수에서 데려와도. 근데 저는 이제 뭐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게 아니어도 네. 그냥 뭐 단장님하고 또 좋은 조건에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네. 웃고 싶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냥 기사에 이동현 계약했다 이렇게 딱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저도 당시 기사 찾아봤는데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자료가. 네. 예. 팬들하고 이제 미팅 가졌던 이제 그 재계약 맺고 나서 네, 예, 네, 뭐 그 사진만 좀 제가 확인을 했고 네.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그 제안을 줬던 팀이 있고 LG에서 끝까지 2년 고수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정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2년과 또 3년은 다르잖아요. 네. 예. 다르죠.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제가 이 말을 한 뱉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LG에다가 이 인대를 바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몇 번 마치지 않았어요? 아니 뭐 바치겠다는 얘기만 하고 바쳤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대 아직 있어 보이는데. 예. 아니, 인대는 있죠. 네,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 보면 휴대폰을 네. 보다 보면 옛날 그 수술했을 때 제 그 팔꿈치 상태가 나와요. 수술 전과 후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 제 이 야구판에서 뭐 지금 해설위원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이 몸을 이렇게까지 깎아가면서 야구를 했었고 배웠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했다고 하면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날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원클럽맨으로 데뷔부터 은퇴까지 네. 하게 네. 됐을 텐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좀 이제 해설위원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생기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재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FA로 LG에서 계약을 했고 은퇴까지 했었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지금 당장 가지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돌려서 이 외부 쪽에서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며 선수들의 이런 뭐 아픈 구석들을 잘 이렇게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뭐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걸 정말 표출할 수 있는 뭐 계기가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이동현 해설 온다고 하니까 바로 또 이제 라켓 이렇게 바로 두두두 그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분께서 해설위원님 별명이 왜 로켓인 거예요? 라고 물으신대요. 예전에 제가 신인 때 그 로저 클레멘스죠. 네. 로저 클레멘스가 150 이상 엄청 빠른 로켓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어떤 팬분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외야에 관중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했었잖아요. 근데 로켓 이동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수술을 하고 5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수염도 기르고 네. 뭔가 좀 아저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아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라켓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라켓이라는 그러니까 별명이 옛날에는 관중이 별로 없어갖고 외야석에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많이 좀 걸어놨어요. 선수 이제 맞아요. 네. 응원하는 현수막을 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해서 돌아왔는데 라켓이라고 하기를 처음에는 뭐지? 뭐 로켓 배송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좀 기분 좋고 그리고 또 사실 선수가
자기만의 별명을 갖고 있다는 거, 이름 말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뭐 어디 길 가다가도 어떤 팬분들이 이동현 선수보다는 라켓 이렇게 할 때 더 빨리 뒤로 돌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야구계에서 보면은 쉿 하고 이거 맞아요, 맞아요. 다 뒤돌아보거든요. 네. 그 칫소리 내는데 뒤돌아보면 야구 선수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빨리 댓글로 라켓이라고 빨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인